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농사 이야기 온입니다. 오늘은 마늘 이야기인데요. 마늘 중에서도 저희 지역 홍성에서 전국 최대 규모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이름을 한창 날리고 있는 마늘 신품종 홍산 마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늘 재배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홍산 마늘의 주요 품종적 특징 및 그리고 이런 홍산 마늘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급을 하시면서 이러한 그 재배 기술 정착을 위해서 선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 홍산 마늘 연구 회장님의 그 현장 영상과 더불어 그 있는 그대로의 홍산 마늘 소개를 드리고자 하오니 현장에 그 작은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제목부터 마늘 독립만세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붙인 이유가 우리가 쉽게 재배하고 이제 먹는 마늘들이 비록 그 단군 신화에도 등장하는 마늘이지만 그 대부분이 이제 우리 고유의 재래종이 아니고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도입종이라는 사실이죠. 예, 마늘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늘은 보통 그 추운 지역에서 재배되는 한지역 마늘과 주로 더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난지역 마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육종 마늘이라고 불리어지는 서산 마늘이라든지 의성 마늘, 단양 마늘 같은 이런 한지역 마늘은 우리 고유의 재래종이라면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제주 마늘, 뭐 해남 마늘 같은 난지역 마늘, 뭐 고유의 우리 고유의 재래종도 남한은 있지만 그 대부분의 난지역 마늘은 이미 저 중국에서 건너온 남도 마늘과 저 스페인에서 건너온 대서종이 워낙 얘네들이 그 수량성이 좋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태화되어서 조금 수량성이 조금 떨어지는 우리 재래종을 제끼고 우리 밥상의 그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물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런 그 종들도 이미 그 들어온 지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국산 마늘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씨마늘 자체 뭐 연간 대략 한 수천 통 이상의 그 씨마늘을 아직도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보면 1인당 그 최대 마늘 소비국으로서 어찌 보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제 마늘 거의 뭐 종주국으로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외래종에 밀려 점차 힘을 잃어가는 우리 재래종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농촌진흥청에서는 마늘 원산 지역에 이제 꽃피는 마늘의 그 유전 자원을 확보하여 우리 국내 그 순수한 기술로 새롭게 그 교배 육종하여 탄생시킨 게 바로 홍산 마늘인데요. 여러 현장 적응 시험 평가를 거쳐서 2015년에 그 품종 등록을 완료하였고 저희 홍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전국 최초의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널리 지역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홍산 마늘의 주요 특징은 이름에서 불리어지는 그 홍산 마늘의 홍자가 그 저희 지역의 홍성 홍자와 같은 넓을 홍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난지형, 한지형 이 마늘의 구분이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재배가 가능하고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난 광범위한 이 품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가 입장에서는 중요한 그 수량성 면에서도 이미 그 재래종 마늘의 그 수량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그 만들어진 마늘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의 그 한지형 재래종에 비해서 월등히 그 수확이 많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는 조금씩 다르지만 난지형 중에서도 그 남도 마늘 대비해서 그 수량성이 더 뛰어날 정도로 아주 높은 그 우수한 그 수량성을 그 자랑하고 있고요. 이미 현장에서 심어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 상대적으로 이제 홍산 마늘은 재배가 쉬운 편이죠. 각종 바이러스라든지 병해충에 상당히 강한 편이고 무엇보다도 그 수확 작업을 할 때 거의 3개, 4개를 한 번에 잡고 쑥 뽑으면 쉽게 뽑힐 정도로 굉장히 그 수확 작업이 간편한데요. 자, 그런데 살짝 현장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 사진에서 보시듯 저 마늘을 까보면 저 인편의 끝부분이 살짝 그 녹색을 띠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감자 같은 경우에 햇빛을 받으면 그 솔란이라는 독소가 배출되듯이 저런 마늘도 혹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무언가 덜 익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뭐 오해를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그 녹색 저 부분은 그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인데 오히려 클로로필은 각종 항암 작용이라든지 뭐 여러 그 인체에 유익한 그 물질이고 보면 오히려 다른 마늘에 비해서 그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 보니 믿고 안심하고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품종 선택의 기준이 이 시장에서의 반응, 그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 마늘 맛이 되겠는데요.
이 맛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그 재래종 마늘을 그 마늘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렸다는 육종 마늘의 특성을 가장 살렸다는 홍산 마늘이기 때문에 기존 육종 마늘과 맛이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신품종이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고유의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고유의 그 재래종의 입맛과는 살짝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그 입맛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홍산 마늘을 출하한 게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그 시장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그 새로운 품종이 그러하듯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홍산 마늘의 주요 특징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이어지는 영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지역 홍산 마늘을 대표하는 그 홍산 마늘 연구 회장님의 그 있는 그대로의 아주 현장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대 화면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오늘 지금 홍산 마늘 심으시는데 한 몇 평쯤 오늘 심으시는 거예요? 오늘 심는 거는 이쪽에 한 3,000평 정도 돼요. 아, 전체 규모가 지금 홍산 마늘만 얼마나 되시죠? 2만 평 정도. 2만 평 전체가? 예. 마늘 전체 중에 홍산 마늘만 심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다 대소종이나 심으셨는데 대소종이 거의 다 전부였죠. 아, 10%였죠. 지금 한 3년째 지금 심으시는 네, 거잖아요. 3년째 심으시죠. 아, 지금 보니까 그 홍성군 홍산마늘 연구회 회장님도 하시면서 네. 지금 지역에 이제 홍산마늘 예. 산업을 선도적으로 아이, 이끌어 가시려고 고생하고 계신데 예. 워낙에 지금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저 지금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홍산마늘이 우수하죠? 일단 저 신품종이라서 네. 첫 번째 이제 그 재배력이 좋죠. 네. 병충해 강하니까 네. 그리고 초세가 강해서 또 좋고 또 기존 재료종보다 수확량이 30%에서 한 50% 정도 그렇죠. 많고 아. 또 수확할 때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 인건비가 한 3분의 1 정도 많은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된 시대에 인건비가 점점 네네. 높아지는데 네. 그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기존 마늘에 대서 마늘보다 맛도 좋고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에 하나로 클럽 네네. 지금 장대동 지점에 하나, 예, 예. 장대동 지점에 하나, 그리고 롯데마트 110개 지점에 홍산 마늘이 지금 다 올라가 200톤 네네.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씨마늘 중심으로 예. 재배를 하신 거고 예.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 출하를 한 거잖아요. 예.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어떤가요? 깐 마늘이 이마트에서 한 일주일 만에 40톤이 팔렸어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롯데마트 통해서 네네. 200톤이 지금 아, 나가고 굉장히 있고요. 지금 홍성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지금 올라오겠네요. 홍성이 가장 중심되어 있고요. 네네. 홍성이 가장 또 네. 홍보를 잘했고 네. 그리고 재배를 하는 우리 연구회원들도 음, 재배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가지고 네네. 좋은 품질의 양질의 홍산 마늘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지금 보니까 그 주화 재배하신 거죠? 작년에 네. 홍산 마늘 주화는 200에서 250개 정도의 네네. 주화가 달립니다. 네네. 거기를 추스려서 작년에 벽씨만 하죠. 예, 예. 그거를 1년 동안 키워서 올해 6월 달에 수확한 단구. 네. 외톨이 마늘에서 네네. 마늘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만큼 위례를 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네. 적죠. 바이러스가 없고. 아무래도 마늘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기 네, 때문에. 근데 그래서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주화가. 그렇죠. 크로로필 보이죠? 예, 예. 그만큼 그러네, 잠깐 크로로필, 보겠습니다. 크로로필 기능이 높다는 얘기죠. 딱 녹색이 붙이죠. 여기. 클로로필 이 화면 제가 그 핸드폰 화질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클로로필 살짝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심으면 지금 이게 외톨이 마늘. 그렇죠. 일반 소비자는 네네. 생소하시죠. 이런 마늘이 있나? 네. 근데 이게 마늘이 이게 통마늘. 요거 왜 통마늘이 조화를 돼서 이거를 올해 심으면 내년도에 일종 마늘 홍산 마늘이 되는 거죠. 일대종. 일대종이. 예. 뭐죠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그건데 이거는 조직 배양을 해서 아, 조직 배양 농촌진흥청에서 아예 조직 배양을 진흥청에서 해서. 조직 배양을 해서 네. 처음부터 조직 배양을 해서 이걸 키워서 이 단구를 생산하고 예. 이거 무균 상태에서 어떻게 완전히 무병 그래서 정도가 땅에다가 되겠네요. 심어가지고 네네. 마늘을 이제 이 심화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편이죠, 이 마늘이. 네네네. 인편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걸 심어서 하면 내년에 여기서 또 주화를 전부 다 받을 네네네. 겁니다. 그럼 아. 진짜 원종이 완전히 나오죠. 일대종 원종이 되는 거죠. 원종이. 근데 이 마늘이 주로 바이러스가 적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병충해 그렇죠, 강하고 아무래도. 수확량이 약 20%에서 30% 너무 많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년에 홍성 지역에 저희가 한 10톤 정도를 네. 통마늘을 보급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내년에 홍성 지역에 나오는 마늘이 또 일대종, 그렇죠. 일대종이 또 나오면서 수확량도 많고 또
품질이 좋은 홍산 마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홍산 마늘을 지금 3년째 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지금 많은 네. 큰 면적으로 심고 있는데 작년에 9.4% 1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네. 있는데 올해는 약 한 농가가 수가 한 100헥타르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가 생각. 작년에가 한 뭐 100, 물론 조금 심으신 분들 말고도 45헥타르. 한 45헥타르인데 이제 올해 100헥타르. 파종 면적, 그 종구 파종 면적이 한 100헥타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농가 수도 한 뭐 네. 400 농가가 넘어요. 이름 그대로 홍산 마늘, 그 홍성의 홍산 마늘이 전국에서 그 최고의 네. 그 마늘로서 거듭나기를 회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보고요. 네. 올해는 그 종자 이제 통상 실시권도 획득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제 마늘이야 영양분식이기 때문에 갖다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건데 올해는 그거를 판매를 하려면 통상 실시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권한까지 획득을 하시고 예. 홍산 마늘 씨마늘로서 이제 마늘 독립 홍산 마늘을 씨마늘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내년도에 그러면 이제 홍산 마늘만 올해 거의 2만 평을 심으시면 한 얼마나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상으로 열심히 잘 지면 네. 뭐 보통- 최고 8kg까지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걸 한 160톤이 되는 160톤. 그러면 접으로 따지면 대략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마 시판도 많이 나갈 네. 거니까. 그렇죠. 네, 시판도 나가고. 내년에는 시판과 병행을 해야 되니까. 현재 내년에는 뭐 전국 마트에서 네. 품마늘부터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음, 홍산마늘이 또 품마늘 굉장히 그렇죠. 홍산마늘이 내년에도 아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전국에 지금 재래종 마늘이 20%고 예. 80%가 그렇죠. 내서종과 네. 이 남도종 네네. 다 외래종입니다. 스페인산 마늘인데 이 마늘이 80%면 5,800톤 약 100억에서 200억의 네네. 외화가 나가고 있는데 홍산 마늘이 이렇게 국민들이 이게 더 알게 된다면 이 크로로필 네네. 끝이 녹색이 네, 끝이 초록- 녹색이 좀 기죠. 네. 초록색 이제는 이게 없으면 바이오만큼인데 이게 없으면 아, 홍산 마늘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이제 국산 마늘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이 홍산 마늘이 재배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까다로운 점은 없습니까? 해보시니까 다른 까다로운 점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커요. 잘 먹고 잘 크고. 네. 저장은 마늘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구가 큰 건 6cm에서 네. 7cm, 120g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말릴 때 좀 주의해서 네. 노지에서 좀 말려가지고 음. 한 7일, 5일에서 7일 정도 말리고 나서 일반 다른 마을은 3, 4일 정도 말리는데 네. 한 조금 더 말려서 더 말려. 확실하게 말려야. 혹시 그 홍산 마늘이 그 녹병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취약한가요? 작년은 저 겨울에 따뜻했고 네. 그 4월달에 좀 추운 내개가 온도가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산뿐만 아니라 전부 다 홍산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마늘들도 다 녹병이 왔어요. 네네. 또 홍산 마늘은 녹병에 또 취약하다고 했는데 작년 녹병이 왔는데 네. 녹병이 오자마자 발견 즉시 살균제 그렇죠. 치면은 더 이상 퍼지는 걸 막으면 괜찮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녹병은 다른 뭐 토양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나마 좀 방제가 그럼요, 가능한 예. 거기 때문에 방제하면 금방 한 1, 2회만 예. 살포하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괜찮습니다. 이 품종이 처음 연구할 당시에는 녹병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했었는데 녹병도 충분히 예. 현장에서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클로로요. 네. 옆에는 17cm고 여기 18. 이거는 일부러 비닐을 제작을 하신 거예요. 홍산 마늘 전용입니다. 홍산 마늘 전용으로 여기 회장님께서 전용 비닐을 제작했습니다. 이게 일반 좀 넓네 보니까. 이게 네. 가생에는요. 네. 가운데가 환기가 크게 틀기 위해서 통풍이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는 17cm, 네. 18, 여기 20cm입니다. 일부러 가운데 쪽으로. 가운데가 워낙- 더 넓도록. 워낙 이게 초세가 강하기 때문에. 마늘이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 마늘이 가운데 넓게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늘고 가운데도 고르게 크더라. 워낙 확실히 그 홍산 마늘 전문 농가답게 홍산 마늘 전용 비닐까지 제작을 하시면서 예. 전체적인 홍산 마늘의 기술, 고품질 마늘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홍산 마늘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재배가 쉽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앞으로 이제 최고 품질 홍산 마늘로서 그 마늘 독립운동에서 앞장서셔야 할 이제 임무를 갖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한 말씀 각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농민의 입장에서 저도 대서마늘도 심고 네네. 스페인산도 심고 여러 가지 농사를 졌지만 이 홍산 마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네네. 한국입니다. 네네.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외래종이 네, 80%를 외래종을 지고 있다면 좀 그리고 연간 5,800톤 네, 외화가 나가고 있다면 근데 이렇게 우수한 종자가 좋은 홍산 마늘이 있다면 이걸 농민들이 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80%가 홍산 마늘로 바뀌는 때까지 열심히 홍보하고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꼭 홍산 마늘 대박을 기원드리면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